안녕하십니까, 소라입니다. 오늘은 바로 취향이 솔솔을 가지고 올 차례가 와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좀 편하게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새 이제 취향이 솔솔이니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구도가 좀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나 이 구도가 좀 지겨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방이 구도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뷰티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리뷰하는 영상도 그렇고 좀 색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집할 때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라도 쓰려고 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뷰티템인데요. 뷰티템은 사실 아마도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월 올리브영 세일 영상에서 제가 야무지게 잘 쓴 것들 다 담아놨으니까 사실상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뭐를 뽑았는지만 취향이 솔솔해서는 보여드릴게요. 루미르의 미드나잇 애쉬. 이거는 진짜 라이트 톤이 왜 이걸 뽑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뽑았어요. 겨울에 맞는 그 뭔가 차분하고 지적이고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그리고 루미르의 퀄리티 자체가 좋아서 발색이 너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톤 분들도 조금 여릿하게나마 음영을 좀 주고 싶을 때, 언니미가 느껴지게 메이크업하고 싶을 때 제가 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봤고요. 이달의 라이프템인데요. 요거는 이번엔 템이 아니라요, 사이트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식명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요거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식명관이라는 사이트에서 행복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채소를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2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상태 괜찮고 특히 1, 2인 가구에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가 봤더니 맛과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모양이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납품하는 데서 좀 잘린 애들 있죠. 약간 그 못난이 사과나 막 이런 애들처럼 그런 애들 좀 싸게 팔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 애호박, 감자 이렇게 3가지를 다 사봤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고요. 여기서 야채 사다가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고 하면요, 여러분 돈 진짜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돈으로 여러분이 다른 거 원하는 것도 막 구매를 하거나 또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웃긴 점은 가지 하나, 감자 1kg 이렇게 사면 2,000원이잖아요.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5,000원이 나와버리는데 그래도 쿠팡보다 싸요. 그리고 1,000원짜리 아니어도 보니까 고구마 3kg를 사면 묵은지 1kg를 주는데 그게 10,000원이에요. 아주 유용한 사이트. 이런 거는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 그만 배달 시켜 먹고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게 굉장히 나를 많이 아껴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 이달의 맛집인데요. 이달의 맛집 겸 저는 이달의 공간도 여기로 뽑고 싶어요. 안국에 있는 바 법원인데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름 그대로 바인데 이름이 법원이잖아요. 법원 근처에 있어서 법원인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싱글몰트인데 이제 법원 캐스크 안에서 숙성이 된 싱글몰트 위스키를 팔기도 하고 아니면 법원 위스키를 팔거든요. 이 법원과 법원을 같이 이렇게 딱 살려서 이름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잘 만드셨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저는 또 이렇게 위스키바나 이런 데 가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위스키바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으면 전 또 되게 좋아해요. 여기도 이런 이름도 그렇고 그 안에서 파는 주류도 이렇게 법원으로 다 이렇게 통일시킨 것도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안에 이 메뉴들을 보면은 한국적인 거 있잖아요. 쑥, 그다음에 뭐 목밀, 막 박하 이런 위스키들이 막 있어요.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 같거든요. 서촌, 북촌 이 라인들이 굉장히 한국의 정취를 잘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 동네의 정취를 그대로 잘 담아낸 메뉴가 있는 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에 딱 들어가 보시면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에 인테리어가 다 목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한옥 느낌하고 옛날 우리 그 목재로 이루어진 그런 주택집 있죠? 그런 느낌을 되게 살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인데도 낮부터 문을 여세요. 그래서 낮술하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날씨도 되게 좋았고 딱 갔는데 2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딱 그 햇빛과 목재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분위기 있죠. 내가 눈으로 보는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느끼는 분위기, 그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기본 안주에 떡이나 약과
막 약간 이런 걸로 안주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인절미 파르페 막 이런 걸 먹었거든요. 근데 인절미 파르페도 양도 괜찮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안주 구성까지 바 법원 안에서의 뭐랄까 분위기, 느낌을 너무 잘 살리셨다. 다음은 이달의 음악인데요. 하우스 장르를 좀 뽑고 싶거든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된 곡은 아실 것 같은데 키키의 이번에 404 2월 내내 들었고요. 그냥 매일매일 들었어요. 이거 노래가 일단 너무 잘 뽑혔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일하면서 항상 저는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막 혼자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일을 하거든요. 2월 내내 하우스 플레이리스트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또 하우스 장르 다른 아이돌 노래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샤이니의 뷰, FX의 Forwards 이런 거는 사실 너무 흔하잖아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도 좀 흔하고 잘 아실 만한 노래긴 한데 키키의 444 그 다음에 하츠 투 하츠 포커스라는 노래를 냈는데 비트랑 멜로디가 역시 하우스는 SM이다. 이번에 신곡을 냈는데 신곡도 하우스더라고요. 근데 이 루드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FX인데요. Forwards 말고 그 Forwards랑 같이 있는 앨범에 있는 곡이거든요. 루드 러브라는 여기도 루드가 들어가는 루드 러브가 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FX의 그 주황색 앨범 있죠? 그거는 희대의 명반이에요. 희대의 명반. 여러분 그거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Forwards 앨범 자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브 이달의 소녀였는데 멤버였던 이브의 루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우스 장르인데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이달의 콘텐츠인데요. 일단 이달의 콘텐츠는 두 개거든요. 풍양고 2와 아너 그녀들의 법정 이렇게 두 가지 콘텐츠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레이디 두아도 봤고요.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봤고요. 일단 풍양고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유튜브 예능이기도 하고 진짜 찐으로 꾸며진 거 하나도 없이 이분들이 자신들만의 친목으로 잘 꾸려가는 모습이 슴슴하니 보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핑계고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는 풍양고 2까지 보면서 느낀 게 양세찬 씨가 진짜 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다닌 건데 이게 뭐 한두 살 차이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의도 지키면서 어떻게 격이 없이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총무 역할을 너무 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진짜 세찬 씨가 진짜 진국이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된 콘텐츠여서 풍양고는 뭐 무조건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너 그녀들의 법정 이거는 사실 완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사실 뽑을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일단 아너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이게 성범죄를 다루고 있는 컨텐츠다 보니까 약간 나 그런 거는 아예 못 봐. 그런 분들은 좀 사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응원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다루고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가 약간 주요로 나오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검, 경, 고위관직이 다 엮여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이 변호사가 또 우리가 너무너무 이 30대 여성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이청아님, 이나영님, 정은채님 이렇게 세 분이 맡게 됐잖아요, 주인공을. 이거 어떻게 안 봐요, 근데. 그래서 보는데 역시나 연기 뭐 말할 것도 너무 잘하시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드라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겠지? 좀 씁쓸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고. 사실 레이디 두아도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보긴 했거든요. 한 대사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데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핵심을 찌르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뽑지 않은 이유는 일단 여기서 되게 주요하게 나오는 그 형사인 이준혁 씨가 맡은 인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저는 약간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사람도 사라킴한테 감긴 건가?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혜선 씨의 엄청난 연기와 그리고 그녀가 입고 나오는 그 패션쇼 이런 것들 보는 재미와 또 이것도 추리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인데요. 이달의 책입니다. 2월에 책 읽은 거 안에서는 1월에 제가 엄청 추천했던 책 있잖아요. 5번째 감각 SF 소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추천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인상 깊게 읽었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병렬 독서 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책과 이 책을 같이 읽으니까 내용이 좀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콘텐츠들 뭐 요즘 사회 현상 이런 거랑 다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실로 쫙 관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2월의 책은요. 악마와 함께 춤을 이라는
책입니다. 요거랑 병렬독서한 책은 유튜버 알간지님이 쓰신 더블클릭이라는 책입니다. 악마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 우리가 보통 뭐 분노, 시기, 질투, 앙심, 경멸 이런 감정들이 딱 들 때면 이거 되게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되게 억누르거나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요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분노하고 경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게 표출이 되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날뛰게 내버려 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내가 딱 인지가 됐을 때 그거를 진짜 순수한 감정 자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상대편 탓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 탓을 하라는 뜻도 아닌데 이거는 책 읽어보시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빠르게 내 감정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거나 여기다 화풀이를 하거나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부르는 감정들 자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나쁜 감정들은 정원에 있는 지렁이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지렁이를 보면 뭐 지렁이 징그러 이러면서 막 피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렁이라는 존재는 흙과 이 땅에 엄청 필요한 존재인 거 아시죠? 우리만의 그 감정 인공 정원을 만들어 놓고 지렁이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질투의 감정이 들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감정들이 들 때 왜 그럴까라는 걸 엄청 회고를 했어요. 이 감정이 왜 들었는지가 납득이 돼야 저는 이게 해소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왜 그런지가 납득이 되면 해소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감정은 그때 해소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계속 나타날 감정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뭔가 한번 해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런 감정들이 덜 나오거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함께 춤을 읽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재작년 뭐 이때부터 뭐 일기도 쓰고 뭐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라고 그거를 파헤쳐가지고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막 머리를 쥐어 싸매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 이 나쁜 감정, 뭐 분노, 시기, 질투 막 약간 이런 감정들이 드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오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친구한테 질투를 느끼는 것도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감정 이기 때문에 얘네의 감정의 반증은 내가 나를 지금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다 정도만 이해를 해도 이 감정이 딱히 나쁜 감정 같다고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한층 더 저의 이해를 높여준 책이어서 좋기는 했는데 제가 이걸로 독서 모임을 최근에 했거든요. 이 책이 카테고리는 철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약간 자기계발서 같기도 하고 약간 심리학 책 같기도 하고 이 카테고리가 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꽤나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철학서면은 근거 있고 논리 있게 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별점평은 거의 독서 모임에서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책은요 추천하는 사람과 비추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은 감정에 대한 회고를 굉장히 많이 해보는 분들이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저 사람을 질투하지? 시기하지? 왜 나 이렇게 나쁜 감정이 자꾸 들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책을 좀 추천하는 편인데 비추하는 분들은 내가 이미 너무 스테이블해. 내가 이미 감정적으로 좀 안정적이야. 나는 원래 질투를 하건 남이 뭘 하건 딱히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그러려니 원래 잘 하고 있었어.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당연한 소리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저는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좀 핵심적인 문장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그리고 만약 나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책을 한다면 항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극이다. 통제력을 절대로 잃기 싫다고 생각하면 삶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다. 중략하고 우리가 고통과 비탄, 분노, 질투를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유치하지? 막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근데 이 자책하는 것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 기본 베이스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만한 거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인간은 나약해.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잘 보면은 자존감도 단단하고 자신감 막 있고 되게 막
우리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인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비 뭔가 이런 나약한 감정, 나쁜 감정이 드는 거를 되게 안 좋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강인하고 자존감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저는 결국에 이런 감정이 안 들까 싶긴 하거든요. 그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항상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약함을 우리가 계속 강인하게 만들어 자존감 단단하게 자신감 가지고 해. 이런 게 온갖 사회의 압박이 가득가득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요새. 근데 이제 환경은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꾸 개인한테 막 그렇게 자신감, 자존감 강요하고 막 단단해져라, 막 뭘 해내고 자꾸 막 온통 프레셔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딱 이걸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인간은 나약하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시련이 오건 이런 나쁜 감정이 닥쳐오건 해도 유연하게 그냥 그래, 뭐 인간은 나약한데 내가 뭘 이걸 다 이겨먹으려고 애썼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단 두어보자. 라는 이런 여유도 좀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또 압박이 생겨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이어서 이 더블클릭이라는 책을 제가 같이 읽었을 때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신이 찾아낸 결정들을 완벽히 죽이는 데 성공한 적이 있는가? 장담하건대 없을 거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결점은 절대로 없앨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애초에 죽여야 할 결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까 이 악마와 함께 춤을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 막판에 인간의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숲의 인간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숲을 어떻게 하면 더 번창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지에만 사람들이 몰두해 있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 숲을 지킬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산불도 사실 예방은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예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불을 더 번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러한 환경이 내게 안 오게끔 엄청 계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해 있는 거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이후에 절대 망하지 말아야지. 이 내가 미래에 절대 이 어떤 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불타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해. 근데 사실 불타지 않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내 숲이 절대 타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불이 나더라도 숲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숲에 대한 비유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으로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SBS인가? 그 뉴스 이제 요약 같은 걸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그 2030 청년 자살률이 진짜 되게 많이 높아졌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일정 수준에 되지 않으면은 되게 도태된다라는 그 엄청난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사회기도 하고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것 같은 이런 사회에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라 그러지 막 뭐도 하라 그러지 미치지 않고서야 견딜 수는 없는 거지. 프리랜서 일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다들 저한테 좀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네가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직장인의 루틴 마냥 뭐 8시 반 9시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뭐 운동을 간다든지 밥도 챙겨 먹고 뭐 너가 좋아하는 것들도 막 하고 이러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그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일 많이 들어오고 일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이 현실에 발붙이고 있는 이상.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키우는 게 무너지면 내가 갖고 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요. 그게 돈이건 뭐 내가 마련한 집이건 내가 나 하나 제대로 못 키우면 이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몇 년째 OECD 자살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이 기계 다른 의미의 기계 진짜 이 태풍이 휘몰아치는 사회에서 내가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마지노선으로 노력하는 게 저는 이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까딱 잘못하면 휩쓸려서 무너질 것 같은데 간신히 코어 힘줘서 이렇게 서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냥 저의 루틴인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저는 진짜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화장품 뭐가 좋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챙기는 겁니다. 이번 2월 취향이 솔솔의 결론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번 달에 저의 취향과 저의 생각들도 이렇게 야무지게 공유를 해봤으니까요. 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많이 댓글로 나눠주시고 그럼 저는 3월에 저의 취향을 가득 담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3월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